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가워요, 여러분들. 네, 나나님, 파밍님, 쌈스님, 이천님, 안녕하십니까, 양정님. 네, 반가워요. 깔리파님, 퍼퍼님, 활빈, 알투님, 반갑습니다. 케일린, 권망님, 드란님, 안녕하세요. 시그널님, 파파님, 대박주식, 이천님, 반갑습니다. 쪼아요님, 미얀모님, 안녕하세요. 네,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제가 사업 보고서 좀 읽고 있었어요. 오늘 이제 뭐 다 끝났네요. 시간 금방 가네요. 벌써 4월이고. 그렇죠. 제가 오늘 잠깐 그 송정 해수욕장 잠깐 그 차로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냥 잠깐 있다가 왔는데 카페에 있다가 사람이 와 차도 엄청나게 많고 사람도 무진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갔다가 그냥 찍고 금방 왔어요. 그 부산의 송정해수욕장이라고 있는데 그쪽 그 차들이 거의 역대급으로 제가 부산으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역대급 그 제일 많이 오늘이 막혔던 것 같아요. 제일 깜짝 놀랐습니다. 이 코로나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그런 인원들이 오늘 어, 많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네, 그 코로나로 좀 힘드신 분들, 네, 좀 좀 잘 되었으면 합니다. 잘 되고 가게도 좀 힘드실 수 있는데 음, 여러분들의 노동력이 잠시 중단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투자한 돈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항상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식 투자죠. 물론 토요일을 뭐 이렇게 장이 안 돌아가서 뭐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냐, 아니, 그게 아니라 그 기업들은 계속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자면 결국 그 기업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 본래대로 저는 돌아온다고 보고요. 이렇게 싸게 사는 거, 어제 싼 주식을 오늘 더 살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 주식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주말 동안에 제가 좀 어떤 그 기업을 한 몇 개 기업을 제가 좀 눈여겨 보는 게 있는데요. 물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뭐 추천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제가 카페에다가는 덕산 네오로스 과거에 추천했었던 그거는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유명하죠. 네이버 카페에 덕산 네오로스를 추천드렸고요. 카페 글들이나 그런 거를 제가 코멘트라든지 어떤 자료를 올려 놓을 테니까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공부함에 있어서 이게 왜 겸손히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올리는지 그 의도를 잘 파악을 하시면 주식 투자에 있어서 굉장한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피드백도 많이 받을 거고요. 이 험난한 시장에 현명한 투자자가 돼가지고 꼭 여러분들 소중한 돈을 잃지 않기를 저는 바랄 뿐입니다. 덕산 네오로스는 언제나 좋은 회사죠. 그 다음에 제가 또 눈여겨보는 회사가 솔브레인이거든요. 솔브레인이 그동안 굉장히 많이 올라가가지고 가격이 좀 부담이 됐는데 이번 어떤 조정을 통해서 이러한 좋은 회사들을 좀 사놓으면 저는 좀 시너지가 많이 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리노공업 같은 종목들이 대장이거든요. 네, 이거 대장입니다. 이런 거는요. 그래서 저는 가치 투자자잖아요. 가치 투자. 가치 투자를 기본 베이스로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라면은 이런 종목들은 뭐 이런 데서도 살 수 있고요. 이런 데서도 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뭐 때에 따라서는 뭐 이런 데서도 살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러한 종목들, 리노공업 같은 종목들을 조기에 발굴해가지고 미리 좀 선취매를 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방송 제목에서도 써놨듯이 우리가 2008년도의 교훈을 한번 볼 수 있어요. 음, 코스피가 이제 종가가 1725포인트입니다. 이 10년 전으로 돌아간 거죠. 네, 대략적으로 이 10년 전으로 돌아간 겁니다.
네, 비상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2008년도 이때를 보면은 왜 개인들은 돈을 벌지 못했을까? 저 때도 수많은 정보가 없어서 개인들이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요. 저 때 당시에도 인터넷은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네, 스마트폰도 뭐 있었었고요. 그런데도 왜 못했을까? 결국 주식은 단기적으로 사고 팔아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들이 저가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및 현대차를 비롯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형주를 샀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크게 못 냈다는 거죠. 5% 10% 먹고 도망가려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때 당시에 개인들이 부자가 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와 비슷한 기회가 오늘날 찾아왔습니다. 코스피가 고점이 2607포인트죠. 2018년도 1월 달에 2607포인트를 찍고 1400대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거의 지수가 거의 한 50% 가까이 빠졌다는 겁니다. 50% 가까이 빠졌을 때 과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이때 교훈을 바탕으로 사야 되겠죠. 물론 1800에서도 살 수 있고요. 2000에서도 샀을 거고 우리 시청자분들 2250에서도 샀을 거고 어떤 분들은 또 2600에서 샀을 겁니다. 저런 우리가 단기적인 시선으로 보면은 저런 고점에서도 살 수 있었겠죠. 또 1750포인트를 살 수 있었겠고요. 1500, 1400 이렇게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있었는데 각 개인마다 달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주식을 사야 될 때입니다. 사야 될 때고 더 좋은 가격에 정말 정말 좋은 회사들이 가격이 많이 싸졌어요. 네, 케일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업종 내에서 어떤 거를 보려면은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앞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2600에 샀든 2200에 샀든 2500에 샀든 4500에 샀든 간에요. 2000에 샀든 1500에 샀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나고 보면 결국 이 모든 것은 다 하나의 점으로 기록됩니다. 자본주의를 믿고 이 자본주의가 무너지지 않으면 자본주의 국가들이 무너지지만 않으면은 결국 우상향합니다. 어느덧 코스피가 2000 돼 있고요. 어느덧 2200 돼 있고요. 어느덧 2400도 돼 있고요. 어느덧 3000이 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그 이상 이제 헐헐 날아갈 수 있어요. 이게 자본주의거든요. 그러면은 똑같습니다. 앞으로 뭐 짧게는 3년, 뭐 2, 3년 정도 될 수 있겠죠. 아니 뭐 그보다 더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2030년도에 그런 말이 나올 겁니다. 10년 전에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었다면 10년 전에 나도 동학개미 운동처럼 동학운동처럼 삼성전자를 진짜 한 3천만 원치만 가지고 있었어도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 몇 배 먹었을 텐데, 뭐 한 5배 수익 났을 텐데, 뭐 4배 수익 났을 텐데, 뭐 3배 수익 났을 텐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올해가 2020년입니다. 자, 4월 5일입니다. 2010년도에 삼성전자 사놨으면 그런 생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시장은 그대로인데 사람만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그럼 지금 50대, 60대들도 지금 보고 있을 거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과연 2008년도에 그 기억을 해보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나라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마찬가지 50대, 60대 분들이 봤을 때 IMF 98년도 그쪽으로 돌아가면 더 뭐 어렵고 그랬잖아요. 그때 주식을 샀다면 오늘날 경제적 자유를 얻었을 겁니다. 일을 안 해도 됐겠죠. 경제적 자유는 내가 더 이상 일을 할 필요가 없이 어떤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바로 경제적 자유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일을 당장 하지 않아도, 평생 일을 하지 않아도 될 만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개인마다 다르겠지만요. 오늘날이 그런 날입니다. 그럼 앞으로 2030년도에는 오늘이 2020년도가 어떻게 기억될까요? 야, 저때 주식을 산 사람들은, 야, 이때 주식을 산 사람들은 진짜 부자 되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야, 이때 주식을 사놨다면 저때 사신 분들은 와, 정말 부자 됐겠는데? 2030년, 40년도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지금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결론은 무엇이냐? 10년, 20년 후에 후회하면 안 된다. 우리가 절대 후회하면 안 된다. 야, 이때 주식 샀으면 기아차가 13배 올라가고 현대차가 7배, 8배 올라가고 삼성전자가 6배 막 올라가고 했는데, 그 외에도 각 기업들이, 우량주들이 5배, 10배 올라갔고, 개별주들은 뭐 한 20배 이상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도 수두룩했는데, 야, 저때로 돌아갔으면 나도 샀을걸. 지금이 그럴 때예요. 그러니까 이런 순간의 기회, 지금 기회는 우리에게 계속, 말 그대로 기회라는 게 다가와서 그 기회를 계속 줍니다. 야, 더 사세요. 더 사야 된다. 더 사야 돼. 근데 못 사죠. 왜? 더 떨어질까봐. 더 떨어지면 사야지. 마켓 타이밍입니다. 야, 1400 깨면 사야지. 1300에 사야지. 1200에 사야지. 나는 1000포인트 깨면 살 거야. 나는 1000포인트만 딱 깨지면 다 들어갈 거야. 그런 사람들 특징은 부자가 되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마켓 타이밍의 실패예요. 이때도 그랬겠죠. 1000포인트 깨지면 사야 되겠다. 1000포인트 깼습니다. 살 수 있었을까요? 못 삽니다. 왜? 그 다음에는 뭐 700포인트 깨지고 500포인트 깨진다고 하니까요. 저는 이번 개인들의 어떤 동학운동, 참 잘 지었습니다. 동학운동. 삼성전자를 많이 샀죠. 그리고 주가 하락을 바쳤습니다. 개인들이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거에 대해서는요, 참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주식은 사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디테일적으로 들어가면, 좀 더 한번 깊숙이 들어가면, 과연 삼성전자를 산 이 개인들이, 아니면 주식을 산 이 개인들이, 주식을 샀던 이 개인들이요, 어떠한 자금으로 샀는지, 다시 말해서 내가 여유자금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대출을 받아가지고 주식을 샀는지, 아니면 어떤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고 투기성으로 접근을 했는지, 그거에 따라서 앞으로의 방향성이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어떤 방향성? 그들의 삶의 방향성이 극단적으로 갈릴 겁니다. 제가 기사를 보니까 어떤 개인이 삼성 뭐 대출 다 해가지고 삼성전자 5천만원치 사고요, 전세 7천만원 들어가 있는 것을, 네, 그걸 또 보증 잡아가지고 대출해서, 네, 또 주식을 샀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거기다가 은행에다가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삽니다.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그건 기회가 아니라 악재입니다. 왜? 지금은 싸요. 주식을 사는 게 맞거든요. 하지만 개인들은 그걸 계속 들고 가야 되는데 들고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100% 못 들고 갑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저는 이번에 개인들이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그냥 주식을 다 안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안 팔면 결국 외국인 기관들이 들어와요. 돈이라는 것은, 이 돈의 유동성이라는 거는 있잖아요. 돈의 흐름은 싼 곳으로 몰리게 돼 있습니다. 결국에는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기다리지 못할 뿐이죠. 다른 종목들 막 이렇게 올라가고 신고가 나오고 상한가 치고 있는데 내 종목은 안 올라가고 있고, 마이너스 뭐 40% 50% 이상 막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50% 막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내 종목은 안 올라가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야, 이거 상한가 3번 가도 본전 못 오네, 그렇게 하고 있죠.
그게 여러분들을 망치는 겁니다. 개인들을 망치는 거예요. 안 팔면 결국 외국인 기관들은 다 들어옵니다. 서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서로 공생관계이자 윈윈이에요. 계속 서로 사기만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터지겠죠. 야, 계속 샀는데 개인도 사고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삽니다. 그럼 주가가 계속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가니까 지수가 올라가겠죠. 지수가 2000포인트 가고요. 2500 가고요. 3000 가고요. 3500 가면은 아래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제 다 주식에 들어가겠죠. 그게 바로 버블이라는 겁니다. 그럼 버블은 끝날 때까지 버블이 아니다. 미국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다 안 팔면 됩니다. 사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에요. 그건 주식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못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을 우리가 본론적으로 넘어가서 근데 우리가 왜 주식을 하나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내 노후를 위해서. 내 미래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돈을 벌어야 될 텐데 돈을 못 벌죠. 그럼 돈을 버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장기 투자예요.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거는 인류 역사상 변함이 없어요. 돈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돈의 가치는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떨어집니다. 자, 지금의 짜장면이 한 이제 5천원짜리도 사실 찾기도 힘들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한 먹을만한 게 한 7천원, 8천원 하잖아요. 한 8천원이라고 잡고 짜장면이 오늘날 짜장면이 8천원입니다. 자, 10년 전에도 8천원 했을까요? 자, 20년 전에도 8천원 했나요? 20년 전에 짜장면 값 만원이 오늘날 8천원으로 떨어졌을까요? 절대 그렇게 되지가 않죠. 앞으로 그러면 10년 뒤에 짜장면 값 8천원이 10년 뒤에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만원이 넘어가겠죠. 만원 정도 찍거나 만원이 이제 넘어갑니다. 앞으로 20년 뒤에 짜장면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2만원, 3만원 된다는 겁니다. 오늘의 햄버거 5천원짜리가 2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3만원에서 5만원 간다는 거죠. 지금 치킨의 가격, 치킨이 뭐 BHC라든지 교촌이라든지 이런 거 좀 먹을 뭐 콜라도 따로 시켜야 되니까 2만원입니다. 배달료 포함해서 대략적으로. 자, 2만원이에요. 자, 20년 전에 5만원 했던 게 지금 치킨 한 마리가 2만원 합니까? 10년 전에 5만원 했는데 치킨이 지금 2만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아니잖아요. 2천원짜리가 4천원 되고 4천원짜리가 6천원 되고 6천원짜리 한 마리가 8천원 되고 만원 되고 12,000원 되고 15,000원 되고 막 2만원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앞으로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2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치킨값 5만원 시대가 온다는 거죠. 20년 뒤는요, 치킨값 10만원 시대 옵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이에요. 이 인플레이션이 좋은 건가 나쁠 것인가? 주식시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천천히 올라오는 게 좋은 겁니다. 왜? 그 기업의 가치도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경제자본 시장이거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면은 아주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이게 그겁니다. 근데 저는 너무나도 놀라운 게요. 앞으로 화폐의 가치가 올라간대요. 그런 상황은 오지가 않습니다.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어요. 자본주의 시장을 아예 이해를 못한 거죠. 화폐의 가치가 올라간다. 즉 화폐의 가치가 올라가면은 앞으로 오늘의 짜장면 값 8,000원 했던 게 20년 뒤면은 한 4,000원이면 사 먹을 수 있겠네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소주 한 병에 3,000원입니다. 이젠 3,500원, 4,000원도 하더라고요. 그럼 20년 뒤에 이거 옛날처럼 한 1,000원 받습니까? 그런 가격은 없다는 겁니다. 마트님 안녕하세요. 이게 아주 간단한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를 자본주의를 그러니까 이해를 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잖아요. 시간이 그럼 지나면
인플레이션은 여러분들 돈을 갉아먹습니다. 저축해 놓은 돈, 통장에 예금해 놓은 돈은 시간이 지나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 예금에 쌓여져 있는 그 적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잡아먹어요. 이해되셨죠? 간단합니다. 자동차를 사면 가격이 올라갑니까? 떨어지죠. 일단 실물 자산은요. 우리가 어떤 그 물건이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 집도 물건이거든요. 집도 물건인데 집 가격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인플레이션, 월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집값이 올라간 겁니다. 월세 가격이 떨어지면 집값 떨어져요. 여러분들. 물론 경기가 안 좋으면 집값 떨어지겠죠. 일본 사례를 봤을 때는 집은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다라는 게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무조건 부동산이다. 부동산은 안정자산이다. 돈을 바닥에다 깔고 있으려고 그럽니다. 왜? 그들이 과거에 그도 그럴 만한 게 5년 전, 10년 전, 20년 전에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봤기 때문에 그 믿음이 계속 이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렇게 봤을 때. 하지만 부동산으로 수익을 봤을 때 수익률로만 놓고 보자면 부동산과 주식의 수익률로만 놓고 보면 게임이 안 되죠. 강남 아파트 가격은 평균적으로 16배가 올라갔는데 삼성전자는 739배가 올라갔습니다. 이게 지수를 보거나 채권을 보거나 은행 금리를 보거나 부동산 수익률을 보거나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면은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주식이 월등하게 높아요. 그럼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개인 투자자가 부자가 되는 길은 무엇인가? 지금 여러분들이 산 종목이 좋은 회사라면 누구보다도 늦게 팔면 되는 겁니다. 뭐 4년 뒤, 5년 뒤도 괜찮고요. 10년 뒤, 20년 뒤도 괜찮습니다. 그 정도의 어떤 마인드와 언행일치, 내 말은 곧 행동, 말보다 행동으로 내가 5년, 10년 동안 주식을 보유를 한다면 5년 이상, 10년 이상 보유를 하잖아요. 누구보다도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해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오늘 방송은 그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안 팔면 되는 겁니다. 끝까지 버티면 되는 거야. 버틸 수 있는 것은 여유자금으로부터 나오는 거고 어떤 주식에 대한 올바른 철학이 가지고 있어야지.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그걸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쉬울 것 같았으면은 누구나 다 부자가 됐을 겁니다. 누구나 다 이런 얘기는 하거든요. 야, 삼성전자 사. 야, 삼성전자 좋잖아, 사. 누구나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야, 삼성전자 10년, 20년 보유해. 누구나 다 얘기하거든요. 하지만 10년, 20년을 보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보유를 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보유를 못해요. 왜? 그 과정에 있어서 이 변동성이 엄청나게 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네,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유튜브 영상 다들 보고 계시죠? 제가 오늘도 그 대선 테마주 영상을 또 잠깐 이렇게 올렸는데요. 잠깐 코멘트를 드리자면 대선 테마주는 지금 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들어가기는 이미 끝났어요. 대선 테마주는 2022년도 4월달에 대선이 끝나면 그 다음 한 2023년 정도에나 보셔야 됩니다. 빠르면 2023년이에요. 자, 3년 뒤를 준비하는 겁니다. 하지만 3년 뒤에 내가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지금부터 나는 2023년에 최소한 2023년에는 대선 테마주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테마주를 내 포트폴리오에 예를 들면 5% 10% 정도는 대선 테마주를 난 준비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지금 당장 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 기회, 이런 어마어마한 대선 테마주, 남선알루미늄이 벌써 5배 올라갔습니다. 어마어마한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좋은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현명한 투자자, 주식은 사고 파는 게 아니구나. 사서 모아가는 거구나. 선취매해서 누구보다도 먼저 사고 누구보다도 늦게 팔면 되는 거구나. 심플합니다. 오죽했으면은 겸손히 차 팔고 주식을 사라고 했겠습니까?
지금 뭐 차라든지 어떤 물건, 어, 어떤 그 뭐 명품이 될 수도 있고요. 아무튼 팔고 지금 주식을 사는 거예요. 너무나도 매력적인 가격대에 들어온 회사들이 많습니다. 물론 여기서 저는 지수가 1725포인트 종가 기준 뭐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걸 알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없어요. 찾아봐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100%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비관적인 사람들만 가득 차죠. 야, 곧 폭락 온다. 아직 저점 아니다. 저점 아니라고 했는데 이렇게 올라가면요. 이때도 저점 아니라 그랬죠. 1400포인트, 1439포인트까지 떨어졌는데 1500 깨졌을 때 야, 이거 1000포인트 깨진다 그랬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안 깨지면, 안 깨지고 이렇게 가버리면 이렇게 올라가 1800 됐어. 야, 아니야, 아직 떨어질 거야. 야, 이거 꺾일 거야. 자, 이거 꺾일 거야. 자, 1900 됐어. 아니야, 이거 꺾일 거야. 야, 이렇게 가다가 결국 이거 깨져. 자, 2000 됐어. 야, 아니야, 꺾일 거야. 야, 꺾인다. 봐, 좀 꺾입니다. 자, 봐, 내 말 맞지? 더 기다려봐. 2000 됐다가 1800 되면, 야, 거봐, 내 말 맞잖아. 야, 또 이제 포포스 흘러간다. 자, 이제 1600 간다. 여기서 반뚝 쳐버립니다. 2100 갑니다. 자, 2200 갑니다. 2300 갑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우상향으로 가죠. 이렇게 갑니다. 야, 아니야. 야, 아니야. 야, 이때 사자. 이미 만원짜리가 막 3만원, 4만원 돼 있는데, 야, 이때 사자. 한 주에 만원짜리가 지금 막 5천원, 6천원, 4천원 이렇게 거래되고 있을 때는 안 사고 있다가 그 종목이 3만원, 4만원, 5만원 되니까 5배, 6배, 7배 올라가니까 이때 사는 겁니다. 지금 개별주들 장난 아닙니다. 지수보다 개별주들이 몇 배 더 강해요. 그걸 이때 샀어. 쫙 밀려. 손절.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쫙 밀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떨거지들 다 털어내고 2600 뚫고 3000 가버립니다. 3000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이때 그냥 사고 가만히 있을걸. 야, 이때 샀으면 가만히 있을걸. 가만히 있을걸. 그냥 더 살걸. 괜히 움직여가지고. 개인들이 돈을 버는 수 있는 것은요, 주식을 사놓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요. 돈이 있으면 사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개인 투자자가 부자가 될 수 있었다는 오늘의 방송 내용이에요. 경선이 앞으로 지수 몇 갈까요? 네, 3000 넘어갑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요, 경선이 그거 말고 어디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 모릅니다. 모르는데 자본주의를 믿으면 3000포인트를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지수만 보라는 게 아니에요. 종목을 보면 지수는 고작 3000포인트를 나중에 몇 년 후에 가는데, 그럼 지수가 1700에서 3000포인트 가면은 거의 2배 약간 못 간 거잖아요. 근데 종목들은 5배, 10배, 20배 올라갑니다. 30배도 나와요. 앞으로 그런 장세가 펼쳐질 겁니다. 제가 잠깐 또 아까 테마주 얘기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자, 깨끗한 나라가 있습니다. 자, 무엇일까요? 마스크. 여러분들 그 마스크주라고 그러죠? 마스크주. 깨끗한 나라. 자, 물론 뭐 50도 있고요. 물론 50은 좀 거시기 하지만 아무튼 50도 있습니다. 자, 웰크롬도 있습니다. 모나리자 있어요. KM 있습니다. 자, KM은 정고점 뚫기 일부 직전이네요. 19,400원. 이거 제가 안 끝났다 그랬죠. 저는 마스크주 이거 안 끝났습니다. 제가 오늘 방금 얘기했던 거 깨끗한 나라, 50, 웰크롬, 모나리자, KM 이 5개 주 중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펼쳐집니다. 앞으로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펼쳐진다고요. 이 말을 아마 또 기억하게 될 겁니다.
남선알미늄 얘기했던 것처럼 대선 테마주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 또 터져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자,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야, 저라면은 이런 거는 일단 따블 먹고 들어가거든요. 이런 종목들은요, 그냥 이런 데 사가지고 따블 먹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주식을. 너무나도 쉬워요. 너무나도 쉽습니다. 남선알미늄 보세요. 6,690원까지 갔다가 6,400원 종가로 끝났는데 이거 또 흔들면서 계속 넘어가거든요.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즐거운 나날입니다. 너무나도. 앞으로 엄청난 일들이 뭐 남선알미늄도 터지고 SN테크도 터지고 뭐 지금 뭐 종목들이 좀 어마어마하게 수익이 잘 나고 있는데 돌아가면서 터지고 있죠. 우리 VIP 회원분들. 그렇죠. 겸손히 계속 사라 사라 뭐 메디아나 터지는 거 보세요. 계속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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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때 그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아, 분명했었어요. 심지어 하이트 진로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회복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심지어 이런 개별주인 액세스 바이오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2,000원에 잡을 수 있죠. 네, 잡을 수 있습니다. 공포에 사죠. 거래량 실리죠. 거래량이 실린 양봉에 매수해라. 겸손 매니아 분들은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닥에서 계속 한없이 떨어지고 있을 때 갑자기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실리면 그때 한번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거래량이 실린 양봉에 매수해라. 그건 메모를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메모하세요. 여러분들 메모하세요. 거래량이 실린 양봉에 매수해라. 메모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차트를 볼 때는 저는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을 보고 주식을 하는 사람이지만 차트를 보면은 그 다음이 이제 그 다다음이 차트 이렇게 그냥 부가적으로 보는 건데 기본이죠. 기본. 기업의 분석이 끝났는데 한없이 떨어져. 뭐지 이거 이상이 없는데? 근데 올라온다. 잡아. 안 주잖아. 그 이하에 딱 안 주잖아요. 이 밑에 안 주잖아. 그럼 2,000원에 사가지고 6,000원에 팔아가지고 거시기 하면 되죠. 2,000원에 사가지고 매수해서 뭐 6,000원에 팔면 뭐 200%, 8,000원에 팔면 300%, 만원에 팔면 4, 6, 8, 10, 400% 아니겠습니까? 주식 너무나도 편하고 쉽습니다. 코로나가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겁니다. 뭐 공직이 아니라면 공무원 직종 이쪽이 아니라면 많이 힘들 거예요. 이제 좀 수입에 있어서 특히 자영업 하신 분들은. 근데 주식을 좋은 회사를 사놓고 어떤 잉여현금도 많이 있고 이런 좋은 회사들을 사놨다면 여러분들은 경제 침체를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코로나와 그 기업들은 잠깐의,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하락됐다는 것은 잠깐 단기간의 그런 실적 하락이지 어떤 우려감이지 결국은 치고 올라가 버립니다. 기업은 회복해요. 좋은 기업은 회복을 합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부실 기업들은 퇴출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건 어떤 안 좋은 게 아니라 좋은 거죠.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VIP 분들은 좋은 기업들을 다 사놨죠. 현금이 우수하고 부채 비율이 50 이하인 종목, 50 전후로 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을 많이 사지 않았습니까? 펀더멘탈이 우수한 종목, 굉장히 좋은 종목들. 그럼 지금 코로나가 터지고 경제 타격 있고 이제 기업들이 쓰러져 나가는데 삼성이 쓰러지는 게 아니라 그동안 과도한 부채를 쌓아가면서 사업 확장을 하고 외형의 껍데기만 키운 회사들은 무너질 겁니다. 그런 회사들은 시장에서 좋은 거예요. 왜?
가려낼 수 있으니까요. 그런 나머지 살아남은 회사들은 건전성이 우수함이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돈이 유입이 되는 거죠. 바로 치고 올라가 버립니다. 이게 주식이에요. 이게 우상향이라는 겁니다. 이거에 속으시면 안 돼. 이게 빵 떨어졌을 때 지수가 가다가 이렇게 빵 이렇게 흔들렸어요.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된다고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들의 인생은 여기만 살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내리막도 있고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오르막도 있는데, 잠깐 살아보면 한 살 때 재산이 많습니까? 30살 때 재산이 많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그 철학으로 보면 한 살 아이가 재산이 많을까요? 아니면 그 아이가 30살이 됐을 때 재산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40살이 됐을 때 재산이 더 많을까요? 50대 50의 재산이 많을까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올라가죠. 자, 올라갑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40대인데 내가 지금 30대보다 돈이 없다.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30대인데 35살인데 25살 때보다 돈이 없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50대인데 40대보다 돈이 없다. 50대인데 30대보다 돈이 없다. 왜 돈이 없을까? 50대, 60대 분들 왜 돈이 없을까요? 과거보다 왜 내가 지금 재산이 좀 적지? 과도한 사교육 지출, 학원 및 어떤 대학까지 보내주고 4년제 대학 등록금 다 대주고 생활비 다 보내주고 뭐 설상가상 유학비까지, 자식 결혼시킨다고 뭐 집 뭐 조금 이렇게 해주고 거덜나는 거죠. 본인 인생 아작나는 겁니다. 아, 물론 부자인 분들은 상관이 없는 얘기겠죠. 그렇죠. 뭐 1년에 10억씩 버는데 그분들이 뭘 걱정을 하겠습니까? 저도 걱정은 안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1억에 10억 이상은 벌 수가 없을 테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대, 60대 분들이 해야 하지 말아야 될 것 중 몇 가지가 있죠. 집을 확장시키지 말아라. 자식들 결혼해가지고 배우자 될 사람 데려온다고 집이 조그만하면 무시하네, 뭐네, 뭐 가볍게 볼 수 있네, 그런 생각해가지고 집을 확장시키지 마라. 집을 오히려 축소시킬 생각을 해라. 속을 채워야 되겠죠. 겉을 확장시키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자녀 뒷바라지. 자녀가 아직까지도 자식들이 20대, 30대인데 그걸 뒷바라지 하고 있으면 그게 정상, 둘 다 정상 아니거든요. 그 부모와 자녀들 둘 다 정상이 아닙니다. 둘 다 정상 아니에요. 그럼 그 집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난을 계속 되물려 줄 수밖에 없어요. 야, 따끔할 거야. 20대들 지금 보고 있거든. 20대들이 부모한테 용돈 받아 쓴다는 것은, 지원 받아서 한다는 것은, 그거는 정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방구석 루저예요. 그렇죠. 둘 다 결국 안 되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대로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을 거고, 자식은 기껏 막 뒷바라지 겁나게 줬더니 월급 300만 원 받고 있네. 이게 현실이거든요. 우리 쌍팔년도처럼 판사, 의사, 검사, 변호사들이 돈 많이 버는 시대가 아닙니다. 뭐 한 달에 500, 1000 번다고 돈 많이 법니까? 그것도 세후도 아니더만. 뭐 이 바닥에서 한 달에 세후 1억 이상은 벌어야지 명함 좀 보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야 10년 일해야지 100억이 꽂히니까.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나의 노후를 위해서 하든지 아니면 내 자녀를 위해서 주식을 사주든지 둘 중 하나거든요. 금융교육이 이렇게, 그 안에 물론 디테일적으로 많이 다르죠. 우리가 유태인의 어떤 삶을 보면, 그러니까 제 얘기가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유태인들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것은 이 사회에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결국 그 교육이거든요. 엄청 복잡하고 막 얽혀 있는데 결과만 딱 얘기했을 때는 유태인들은 이 삶에 유태인들이 세계 2% 2%밖에 안 되는데 다 잡고 있잖아요. 경제, 사회, 정치, 어떤 뭐 서비스 분야 다 잡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라든지 기업이라든지. 그래서 유태인들의 그런 연례 행사가 있죠. 유태인들만 갈 수 있는. 뭐 워렌 버핏, 뭐 오바마, 그렇죠? 빌 게이츠, 마크 주커버그 많이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다 컸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안타깝지만 어렸을 적에 금융교육을 못 받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자녀가 만약에 있거나 앞으로 있을 예정이신 분들은 엄청난 금융교육이 필요해요. 근데 제가 상담을 많이 받아봤을 때도 과거에도 요즘에도 그렇지만 자녀들한테 참 이게 웃긴 게 자녀들한테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 나무를 심는 거다. 제가 얘기하는 걸 그대로 얘기합니다. 근데 본인들은 그걸 팔고 있는 거예요.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내려고 10%, 2%, 3%, 10%, 20%, 30% 수익 나면 매도하려고 합니다. 주식을 자꾸 팔려고 해요. 자식들한테는 팔지 마라. 끝까지 들고 가라. 10년, 20년 뒤에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되어 있을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본인들은 보유한 지 1년도 안 되면서 그냥 갖다가 매도 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오는 거죠. 네, 개당님 안녕하십니까? 이게 바로 언행일치입니다. 언행일치. 부모가 바로 서야 자식도 바로 서요. 방송하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진짜 진실된 것만 얘기하고 바로 서야지 시청자들도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선 시청자들이 양아치 애들이 없잖아. 아주 생 양아치 애들이 없잖아요. 내 방송에 생 양아치 애들은 오래 못 들어요. 그들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DNA 자체가 그래. 사람은 고쳐서 쓸 수 있어.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은 변화가 돼. 네, 덩덩님 안녕하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막 인성이 그렇게 되진 않아. DNA는 있지만 그걸 변화시킬 수 있는 거야, 사람이. 그런 사례가 없었다면은 나도 인정하겠는데 있잖아요, 사람이. 결국 본인 의지예요. 본인의 가치 철학, 어제 고도의 인문학. 너무너무너무 안타깝다. 제가 지금까지 기혼자 위주로 얘기를 했는데 자식 앞에 부끄러운 부모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 50, 60 먹고 내가 강하게 얘기는 했지만 또 얘기합니다. 잔소리 같죠? 그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이걸 깨부숴야 돼요. 나이가 50이야. 앞으로 당신 100세 안 넘을 것 같아? 나이 50이면 앞으로 50 이상 더 살아야 돼.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할 거야? 간병인은 어떻게 할 거야, 나중에? 아무튼 그겁니다. 기혼자는 여기까지 하고 미혼자들은요 너무나도 좋은 기회 아닙니까? 톱바님 구독 1개월 감사합니다. 네, 톱바님 구독 감사합니다. 그럼 미혼자들은요? 담배를 빨리 끊어야 하는데 걱정이네요. 아, 왜 못 끊고 있죠? 왜 못 끊어요? 부자 되기 싫죠? 스코필님. 저번 하이롱초님이 스코필님이십니다. 인간계신입니다. 인간계신. 다 알고 있죠? 파밍님? 네. 우리 뭐 매니저들은 다 알고 있지. 뒤에 아이디 딱 보면 아는데. 결혼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그 뻘짓거리 그만하고 주식 모아 가세요. 그 제 말을 오해할 수도 있는데 지금 뭐 무조건 여행 가지 말고 주식 사라. 무조건 뭐 술 먹지 말고 주식 사라. 뭐 담배 끊고 무조건 주식 사라. 물론 술 담배 끊고 주식은 사야 됩니다. 근데 뭐 무조건 여행 가지 마라.
뭐 취미 활동하지 마라. 그런 게 아니라. 네, 텃바님 안녕하십니까? 구독 감사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걸 잠깐 나중에 하자는 거예요. 잠깐 뒤로 미루면 되잖아. 영원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벤츠 살 거 잠깐 미루자는 거야. 팩트를 들어가면은 사실 벤츠, BMW 이런 외제차는 살 수 있는 능력은 대한민국에서 몇 프로나 될까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렇죠. 팩트로 조지자면 벤츠, BMW는 좀 뒤로 미루자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벤츠도 벤츠 나름이죠. 뭐 내가 A 클래스를 살 것인가, C를 살 것인가, E를 살 것인가, S를 살 것인가, AMG를 살 것인가 다 다르니까 가격대가 뭐 3천만 원대부터 뭐 2억대까지 있으니까 벤츠도 2억까지 있으니까. 아무튼 그런 겁니다. 나중에 사도 돼. 지금 경차 아니 뭐 지하철 버스 타고 다니고 그 돈으로 주식 사자는 거야. 자동차 사면은 보험비 들어가고 기름값 들어가고 할부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좀 술이 나봐. 보증 또 끝나봐. 얼마나 또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자동차가 없어도 돼요. 우리 결혼 안 하신 분들. 근데 나는 어떤 좀 외지에 살고 차가 없으면은 이동이 불편하고 불편도 참아야 되거든. 근데 진짜 안 될 정도로 출퇴근이 안 될 정도로 일이 안 될 정도의 그런 게 있다면 경차 사라는 거예요. 경차. 그 마티즈나 뭐 스파크 모닝 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해됐다. 다시 한번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그러니까 부자도 아닌 사람들이 부자인 척 하는 게 쪽팔린 거를 그걸 몰라 본인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제 지인이나 저 같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면은 야, 쟤 참 쪽팔린 짓이다. 본인들이 잘하는데 내 우리들 눈으로도 보이거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살 돈을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할부 들어갈 거 주식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주식을 자동차 할부가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 낼 거를 주식을 사면 돼요. 50만 원, 100만 원씩, 150만 원씩, 200만 원씩. 뭐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습니다. 벤츠 사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벤츠를 샀습니다. 그 꿈 이루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려요.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됩니다. 물론 내가 벤츠를 사기 위해서 엄청난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하면 벤츠 수십 대, 수백 대를 살 수 있겠죠? 그 정도 아니고 그냥 5천만 원 모았는데 5천만 원 다 벤츠 사면 뭔가 목표를 이뤘다. 그걸 떠나서 그거는 금융의 문맹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결국 그에 대한 대가는 나이 먹고 시간 지나면 그 대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치르게 돼요. 곱절 이상으로. 이게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는 무한한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만 잘못 이용하면 그게 배로 돌아옵니다. 젊었을 때는 누구나 다 젊었을 때는요. 우리가 여기 40, 50대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30대 분들도 잠깐 공감은 갈 겁니다. 20대에 뭘 입어도 멋지잖아요. 20대 때는. 진짜 20대는요. 인생의 정성기 아니겠습니까? 외모로는? 외형적으로는? 그렇죠. 굳이 근데 20대들이 비싼 옷 입을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부자면은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주식에 맨날 돈이 없대요. 돈이 없어요. 살 돈이 없어요. 멍청한 거죠. 쓸 거 다 쓰고 남은 돈으로 주식을 살려고 하니 당연히 남은 돈이 없죠. 다 뜯어보면은 애들 뭐 쓰잘데기 없는 뭐 영어, 수학, 뭐 학원 그딴 거 보내고 있고 아주 쓰레기통에다 그 최악이거든. 진짜 최악의 최악이야 그게. 수학학원, 영어학원, 뭐 또 뭐 그런 거.
이런 겁니다. 사실 지금 제가 다 얘기하는 게 부자가 되는 방법이에요. 근데 많은 시청자들이 이걸 몰라. 아직까지도. 그냥 남들 하니까 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 두신 분들은 제 말에 공감 못 하실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근데요, 내가 또 팩트 들어가면 지금 자녀가 성인이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다 수긍해요. 맞아. 결국 그게 맞아. 결과론적이 아니라 겁나게 가르치고 뭐 좋은 대학 보내놨더니 나오고 막 공무원 하고 있고, 공무원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막 2억 이상 막 이렇게 투자했는데 공무원 하고 있는 거야. 미치는 거지. 그게 또 안정적이래. 더 미치는 거야. 차라리 그 2억을 사교육 1억, 2억, 3억을 본인의 노후에 투자했다면, 아니 그 자녀들을 위해서 주식을 사줬다면, 그 자녀들은 20살에 1억, 2억이 되는 그 돈으로 무엇이라도 할 수 있었겠죠. 유태인의 교육법처럼. 너는 오늘 이 사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니? 아, 제가 오는 길에 유태인 초등학생이 오는 길에 쓰레기가 있길래 쓰레기를 주웠어요. 또 어떤 초등학생 자녀는 제가 오는 길에 어떤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었는데 그거 들어줬어요. 어떤 그 사람이 길을 물어봤는데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어떤 친구가 숙제를 못 해가지고 이렇게 할 때 제가 도와줬어요. 짐을 같이 들어줬어요. 선생님이 뭐 하고 있길래 도와줬어요. 이게 유태인들의 교육법입니다. 자녀 있으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돼요. 상대를 이겨서 찍어 누르는 교육법이죠,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주식을 상대방과 싸우려고 해요. 외국인 기관들을 상대로 싸우려고 합니다. 이거는 싸움이 아니거든, 사실. 자본주의에서는. 야, 너 너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좋은 내용들을 지금 부자가 되는 다 방법이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생활비를 놔두고 나머지는 주식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40대까지는 전체 자산의 비중 100%는 주식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왜? 40대까지는 그래도 정성기거든. 40대 뭐 요즘에는 40대까지는 정성기야. 이제 50대부터 좀 이게 꺾이거든. 여기 40대 50대 분들 학력이 중요해? 예를 들어 살아보니까 나도 내일 모레 40이거든. 학력이 중요하냐고? 학력 전혀 중요하지 않아. 학력과 자본주의에서 학력과 돈은 반비례야. 학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돈을 못 벌어. 학력이 중요해? 40대 50대 이상? 절대 그렇지 않아. 여기 서울대 고려대 연대 나오신 분 혹시 있다면 내 주변에 많거든. 제 주변에 한 거의 30명도 넘어요. 이 스카이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근데 월급이 다들 500에서 1000이거든. 어떤 사람은 200도 못 받아. 이게 현실이야, 현실. 500도요. 제가 그들 중에 제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많이 쳐준 겁니다. 500도. 못되고 하면은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중졸 고졸이 무조건 부자 된다는 것은 또 아닙니다. 일찍이 자기 창업과 사업을 자기 일을 해야 되겠죠. 결국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그 회사에서 몸담고 있는 그 회사에서 나와야 돼요. 언젠가는 나와야 됩니다. 뭐 빠르면 40대. 요즘 명퇴도 많이 받으니까요. 희망퇴직. 50대, 60대 결국 나와야 돼요. 결국에는. 그럼 자, 나오고 나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이제 거기서 막히는 거죠. 중견기업, 대기업에서 임원해가지고 뭐 10억, 20억 막 받고 했었는데 30억도 받고 했었는데 택배 불려하고 있습니다. 왜 돈이 그렇게 돈을 20억, 30억씩 연봉이 되는데 왜 돈 못 모으셨어요? 물어보면 자식 뒷바라지. 진짜야. 막 미국 유학 보내고 1년에 막 5억 이상씩 깨져요.
그리고 본인들 막 골프 쳐야 되고 술 마셔야 되고 접대해야 되고 승진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잘리고 갑자기 9월 달 되는데 9월 달인데 12월 달 이제 주주총회를 위해서 3월 달에 주주총회 하잖아요. 자, 12월 달에 이제 이사 다 바꾼다. 그럼 3개월만 출근하고 그만둬야 되고 미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다. 그럼 우리들이 그냥 간단해요. 지금 주식이 많이 떨어졌으면은 어깨 1등 있죠. 어깨 1위를 한번 잘 보세요. 그냥 뭐 물려도 되니까 더 떨어져도 괜찮으니까 간단해요. 그 어깨 1위 회사들을 일단 한번 찾아보세요. 어깨 1위. 그럼 답은 쉽게 나와요. 어깨 1위. 어깨 1위를 딱 각 섹터에 뭐 건설이면 건설, 조선, 뭐 기계, 화학, 뭐 서비스, 운송, 에너지, 뭐 금융, 증권, 뭐 기타 등등 막 있지 않습니까? 뭐 IT 반도체 뭐 다 있잖아요. 거기에 어깨 1위 회사들 다 뽑아보세요. 한번 뽑아보고 아 이거는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더 뜰 것이다. 아니면 나 이거는 앞으로 3년 5년 뒤에 이젠 진다. 그걸 딱 나누면 딱 답이 보입니다. 그러면 어깨 1위인 회사들을 봤을 때 현재 주가가 싸냐 비싸냐 그것만 보면 되는 거거든. 그럼 경쟁 업체가 더 매력적인가 아니면 이 대장주 1등이 더 매력적인가 그것만 판단하시면은 아주 이건 베리굿이죠. 그럼 앞으로 전기차가 진짜 올까? 이제 안 올까? 이거 속인 건가? 야 전기차 나온다 해놓고 이거 나중에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전기차 시대는 이미 왔잖아요. 그리고 서서히 그게 확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살살 우리도 모르게 전기차의 시장은 살살살살 확장 팍 확장이 아니라 살살살살살살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있어요. 살살살살살살 제가 어떤 그 출장을 간 적이 있는데요. 테슬라의 어떤 뭐 5성급 호텔도 아닌데 삼성급인데 테슬라의 충전소가 있더라고요. 그 주차장에 4대가 있더라고요. 테슬라 전용 충전소 4대가 있더라고요. 그 전용 주차장에 삼성급인데 그만큼 우리에게 전기차의 시대는 왔다. 그럼 전기차를 무엇을 볼 것인가? 아 삼성 SDI를 볼 것인가? 아니다. LG화학을 볼 것인가? 그럼 얘네들의 대장은 LG화학과 삼성 SDI가 일단 그 대장급과 규모가 큰데 이 기업들의 주가가 기업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게 더 싼 것인가 둘 다 사는 거고 아 이것보다는 나는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를 사야 되겠구나.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이 회사만 생산할 수 있는 그 핵심 부품을 만드는 회사를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럼 그런 회사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VIP 추천 종목에 한 종목이 들어있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뭐 4개, 4글자. 우리 VIP 분들은 뭐 아실 겁니다. 4글자. 그러한 종목들을 산다는 겁니다. 전기차의 시대는 막을 수가 없으니까. 모릅니다. 5년 뒤, 10년 뒤, 15년 뒤에 이렇게 인프라가 되는지 각종 뭐 스포츠카 브랜드부터 시작해서 일반 브랜드까지 다 전기차를 이제 내놓은 시대예요. 현대차를 비롯해서. 전기차는 이차는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오죽했으면 20년 앞을 봐가지고 수소차를 지금 20, 30년 뒤를 봐서 수소차를 지금 선점을 해놨잖아요. 언제 그게 이제 될지는 모르죠. 수소차라는 게. 전 세계 자동차의 절반이 수소차로 되면은 대박 치는 거죠. 완전히 현대차가 그걸 다 잡고 있는 거죠. 그때는 토요타를 뛰어넘어서 벤츠, BMW를 뛰어넘어서 일반 자동차는 스포츠성 떨어질 수 있지만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방송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기회는 우리에게 지금 현재 와 있습니다. 지수가 1500을 갈지 1400을 갈지 몰라요. 1200을 갈지 1000포인트 이거 아무도 모릅니다. 알 수 있다는 사람이 그 사람이 거짓입니다. 왜? 역사상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워렌 버핏도 몰랐습니다. 하워드 막스도 몰라요. 세계 엄청난 투자의 대가들도 다 몰랐어요. 08년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IMF도 마찬가지였고 뭐 모든 악재 9.11 테러
누가 알았겠습니까? 코로나 이번에 누가 알았겠어요? 코로나 야 터지기 한 달 전이다. 마스크 찍어. 그렇게 얘기했겠죠. 한 달 전부터. 야 마스크 풀가동. 하루에 야 1100만 장, 1200만 장 이렇게 찍었겠죠. 네, 롱런님 안녕하십니까? 자, 그거지만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 기회는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거다. 이건 모든 순간이 기회예요. 지수가 1500을 가도 기회고 1700을 가도 기회고요. 1700에 사든 1500에 사든 1200에 사든 1300에 사든 2000에 사든 어차피 우리는 그 기회를 다 잡는 거다. 우리도 모르게 기회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들 모르게 스스로 모르게 기회를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단면만 놓고 봤을 때 이 차트의 단면만 놓고 봤을 때는 기회인 줄 모르죠. 이때는 기회인 줄 모르다가 앞으로 3년 뒤, 5년 뒤, 10년, 20년 뒤에 아, 저때가 내 인생의 최고의 기회였구나. 언제였을 때? 코스피 3000 넘어갔을 때. 그때는 피눈물 흘리고 땅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아 내가 저때 삼성전자 샀었는데 아 나 그때 동아운동 해가지고 삼성전자 샀었는데 아 나 뭐 샀었는데 아 내가 왜 팔았지? 10,000원짜리를 샀어. 그게 10만원, 20만원, 30만원 가 있는 거야. 10년, 20년 뒤에.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싸게 사가지고 절대 우리 시청자들은 팔지 마라. 팔지 마라. 매도하지 마라. 팔지 말고 몰빵 치지 말고 분산 투자하셔라. 끝까지 들고 가가지고 인생 역전의 시대를 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방송 잘 들었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늦게 오신 분들은 녹화 방송 들으시고요. 제가 뭐 딱히 다른 거 없으면 토요일 빼고는 방송을 다 하려고 해요. 핑퐁 스카이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핑퐁 스카이님 50개 팬가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앞으로 자주 보겠네요. 느낌이 딱 그 느낌이네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 받겠습니다. 그래도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요. 네, 질문 받을게요.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아래 그 카톡 문자 번호로 주시면은 제가 또 답변을 그렇게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모든 추천주는 문자로 나가요. 네, 문자로 나가고 네, 자신 있게 제가 좋은 건강한 종목, 펀더멘탈이 우수한 종목들을 위주로 드리니까 걱정 마시고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무조건 들어올 때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이제 시작하셨거나 이제 나 좀 해볼까 하신 분들은 무조건 들어와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수익 안 나신 분들도 당연히 네 그러셔야 됩니다. 핑퐁 스카이님 팬가입 하시고 조용하시네요. 아 경청을 많이 하시구나. 아이고 다시 한번 OMZN님 수익률 축하드립니다. 야 OMZN님 잘됐다 진짜. 나 저분은 해낼 수 나는 저분 이거 나는 진짜 나는 되는 줄 알았어. 원래 보면 딱 느낌이 있거든. 사람들을 딱 이렇게 보면은요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딱 있습니다. 물론 얼굴을 안 보더라도 딱 이 사람은 앞으로 좀 부자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번에 차 파신 분들, 특히 이번에 차 팔고 주식 사신 분들은 진짜 돈 많이 버실 겁니다. 정말로. 유튜브 조회수가 과거보다 많이 올라가가지고 좋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드디어 이 겸손의 가치가 조금씩 상승이 되지 않느냐. 이제서야 야 역시 가치 투자자는 속도가 느려. 네, 속도가 이렇게 느립니다. 가치 투자.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은 다 부자가 되죠. 1년, 2년 만에 부자가 되지는 못해요. 하지만 10년, 20년 동안 꾸준히 이렇게 복리로 하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겁니다. 네, 좋습니다. 네, 질문이 없네요. 오늘 여러분들 뭐 빡세게 놓으셨습니까? 미국 확진자 수가 30만을 넘었다고 합니다. 지금 골 때리는 게 질문이
예, 멘트가 좋았어, 파밍님. 그 프랑스로 갈 마스크가 중국에서 프랑스로 갈 마스크가 미국이 가격을 3배를 불러가지고 중국 다시 이쪽으로 갔잖아. 그러니까 보면은 좀골 때리는 게 중국이 막 이렇게 있죠. 미국 영토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 그러니까 유럽이 여기가 유럽이야. 프랑스야. 프랑스 파란색. 예, 프랑스인데 야, 비행기가 이렇게 딱 출발을 하려고 하다가 야 묻고 따버리냐 내가 3배 줄게 야 3배 줄게 하니까 어이쿠야 감사합니다 하고 얘가 마스크가 이쪽으로 갔잖아. 에, 프랑스가 프랑스 야 역시 트럼프답다. 역시 트럼프다워. 물론 나라가 해당 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는 맞는데 그만큼 미국이 너무 다급하다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 안 가리잖아요. 지금 인공호흡기도 중국에서 그 승인이 나지도 않았는데 미국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임시 승인하고 원래 중국에서 의료기기가 미국으로 가기가 진짜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얼마나 급했으면 이 미국이요. 그 승인 다 해놨어요. 승인. 그러니까 중국의 의료 물자들이나 러시아라든지 그냥 다 임시 승인이에요. 임시 승인. 일단 받고 보자. 일단 알았으니까 줘. 살게. 알았어. 줘. 야, 뭐 승인한다면서. 아, 됐어. 야, 그냥 얼만데. 뭐 개당 얼만데. 오케이. 사인. 띠띠 하고 그냥 바로 넘긴다. 지금 미국이 그런 상황입니다.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이 뭐 뉴욕시가 봉쇄 당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로 치자면 강남인데 강남을 봉쇄한다는 거거든요. 그만큼의 어마어마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 이미 전 세계 이제 확진자 수가 미국이 가장 많고 뭐 프랑스, 뭐 독일, 뭐 프랑스와 이탈리아, 특히 이탈리아, 스페인은 거기도 늘어나고 있지만 미국이 심각해요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알았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진짜 처음에는 대처 못한 것 같았는데 대처 진짜 잘한 거야. 그런 거 보면은 진짜로 미국 저거 터지는 거 봐. 우리나라 자신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확진자 수가 계속 뭐 한 100명대로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치료자 수는 이제 일단 더 많잖아요. 확진자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그 대처 능력 보면은 처음에는 아씨 뭐냐 야 중국 저 짱깨들 막거라 막 그랬는데 까고 보니까 결국 결과만 이제 과정이 그렇게 안 좋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안 좋은 시선으로 봤지만 결과는 지금 좋아지고 있거든요. 미국은 전 세계 최강 미국 저거 보면은 우리나라 진짜 잘한 거야. 전 세계 제일 잘하잖아. 그러니까 G20 전화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또 막 기살잖아. 어깨뽕 들어가가지고 야 우리가 이렇게 했어. 뭐 물론 전화로 그러진 않았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대통령이 딱 전화 돌리잖아. 막 여기 미국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참고 사례 다 해줄게. 드라이브 스루 이렇게 하면 돼.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해서 우리처럼 하면 돼. 나라의 위상이 올라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시젠 주가가 완전히 뭐 해퍼팔 나오는 거죠. 이게 해퍼팔이거든. 주가라는 게 이런 거야. 이런 거. 이게 주가는 갑자기 치고 가버려. 그러니까 차트로 주식을 하지 말라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다. 차트로 주식했으면 이걸 누가 이런 데서 사겠습니까? 겸손히 사세요. 그래도 너나이 사이 새끼야 이러잖아. 그렇죠? 겸손 시젠 좋은 기업입니다. 사십시오. 야 차트 지하 땅굴 파고 날아간다. 너나 사라. 겸손님 말 듣고 28,000에 샀는데 시즌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존버 기다려야 됩니다. 한데 못 기다리잖아. 기다렸으면 인생 역전이 나왔을 텐데. 더 사세요? 더 사야죠. 지나고 보면 이런 기회는 날라가요. 근데 이런 기회가 자주 오는 것도 아니니까 너무나도 우리는 하루 1분 1초가 이래서 소중하다는 겁니다.
이럴 때 북한에다가 마스크 한국 기업 제작할 테니 좀 풀어달라고 하면 해줄 듯한데 왜 추진을 안 하는지. 그냥 물밑 작업은 할 거예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번 정권이 사실상 1순위가 북한과의 그 경제 협력이잖아요. 북한과의 교류 협력입니다. 대북 관계 협력, 개선. 그러면은 1순위가 그건데 사실상 0순위잖아요. 첫 번째. 우리도 모르게 물밑 작업을 할 거예요. 이거 모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밑밥 깐 거지. 어떤 밑밥? 아, 개성공단 공장률 이거 가동하면은 설비만 조금 이렇게 해놓으면 바꿔놓으면 뭐 마스크 뭐 100만 장 이상은 찍는다. 뭐 하루에 100만 장은 찍을 수 있다. 일단 가동되는가 동시에. 그러면 이게 200, 300, 400, 500, 1000으로 또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밑밥을 일단 깔은 거예요. 국민들 대부분 알고 있잖아. 개성공단 돌리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그걸 미국이나 어떤 유엔 쪽에서 모를까? 북한도 모를까? 다 알고 있는 거야. 때가 어느 때냐? 시기가 어느 때냐? 지금 다 조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는 할 수 없으니까. 미국이 마스크 해적질 해갔다고 기사 뜨더라고요. 네, 그렇죠. 해적질. 현대판 해적질이라고. 돈으로 갖다가 그냥 사버렸죠. 캐나다도 지금 죽을 맛이야. 캐나다 쪽도. 워렌 버핏도 델타 항공 주식 일부 매각했다고 하던데 공포보다는 다른 이유가 있겠죠. 네, 그러겠죠. 네, 그럴 겁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워렌 버핏이 파는 것은 어, 일단 다 판 건 아니니까 일단은요. 근데 보니까 짐 로저스도 항공주를 좋아하더라고요. 우리나라 항공주를 좋아하더라고, 짐 로저스가. 근데 짐 로저스도 알고 있죠. 그 인터뷰 내용 보니까 대한항공의 그 오너의 문제가 좀 있어서 그렇지, 우리나라의 항공주는 좋다 그랬거든요. 근데 오너의 문제가 있다, 이제 그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게요. 어디 인수할 기업이 너무나도 엄청 뭐 180조가 넘어가는 그런 현금 보유 여력이 있는 상태니까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유빈님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또 기사든 또 기다렸다는 듯이 워렌 버핏의 손실이 엄청나다. 뭐 그런 기사들이 있을 건데 뭐 항상 그래 왔었어요. 2011년도도 그렇고 2008년도에도 그 사단이 났을 때도 뭐 워렌 버핏 뭐 버크셔 해서웨이 뭐 평가 뭐 손익이 엄청 막 손실이 어마어마했을 거다. 뭐 몇십 조 날라갔다 뭐 증발 뭐 50조 증발 그런 게 이때도 엄청 많았거든요. 이때도 다우지수 막 폭락했을 때 뭐 9.11 테러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사람만 다르고 증시는 똑같아요. 이때 뭐 워렌 버핏 어쩌고 저쩌고 막 50조 날라갔네 60조 날라갔네 뭐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뭐 어마어마하지 이게. 또 이게 빠지면 또 몇 조 또 몇십 조 또 날라갔네 하다가 또 뭐 이렇게 가다가 또 이렇게 가면은 또 조용합니다 또. 워렌 버핏 사상 최고 뭐 버크셔 해서웨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겠죠. 네, 항상 그래왔어요. 항상.
어, 위기는 기회입니다. 기업들의 위기는 기회예요. 네. 뭐 유가야 뭐 저는 상방으로 말씀을 드렸고 결국 유가는 올라가게 돼 있고요. 원달러 환율도 그래봐야 1230원입니다. 뭐 달러 바꿔야 될까요? 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주식을 사야 돼요. 709 어떻게 될 듯한가요? 앞으로 2029년이면 계약해지고 그러면 일본으로 넘어갔는데 박정희가 일본 놈에게 돈 받아먹고 사인하는 바람에 500조 날릴 위기인데 그래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개발한다 한국이 텀보 중인데 아무래도 승인 안 해주겠죠. 만약 이게 되면 주요 관련주가 뜨려나요? 이집트에서 면 수십 배라든지. 그거는 근데 근거 없는 이야기예요, 관망님. 네. 왜냐면 그게 정치적으로 엮여 있는 거라서 7, 네. 7 광고 아닌가요? 근데 공고가 아니라 영화는 사실 영화일 뿐이거든요. 어찌 보면은 일단 실체가 없는 내용이니까 실체가 없어요. 광망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러니까 전두환의 재산이 300조라고 막 그러잖아요. 물론 그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실체가 없잖아.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그냥 추정만 할 뿐. 그거 똑같은 거예요, 사실.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20년 동안 해결이 안 됐다면은 그거는 사실 안 된 거거든요.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그건 500조든 뭐든 그거는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정유주가 날아갈까요? 그에 대한 관점을 보는 게 아니라 정유 회사들이 앞으로 전기차 충전소로 바뀌겠죠. SK 네트워스 같은 경우에는 SK 에너지 쪽에서 좀 손실이 많이 나와가지고 좀 그랬지만 아무튼 간에 SK 이노베이션을 보면 결국에는 배터리 관련 사업이라든지 충전소 사업으로 이 회사는 가야지 2차 배터리 쪽에서는 좀 그렇고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SO일 같은 경우에도 결국 전기차의 충전소 인프라 구축을 하고 완료가 되면 이러한 종목들은 뭐 네, 다시 주가가 저는 올라간다고 봐요. 결국에는 뭐 SO일이라든지 GS라든지 특히 GS의 주가는 너무나도 쌉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GS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그 박정희 500조. 네. 박정희가 호불호가 진짜 갈리잖아. 좋아하는 사람은 완전히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완전히 싫어하잖아. 이건 뭐 야당 여당을 떠나서 박정희는 제가 그거에 대해서 뭐 언급은 할 필요가 없고 저는 네 그거니까 중립이니까요. 그래서 저 내용이 자칫 잘못하면 불편하게 들린 사람들이 있어. 박정희를 좋아하는 사람은 광망님한테 욕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시청자들이 서로 다른 의견이 정치적인 것은 서로 달라. 진짜로. 남선 알미늄 조금 더 가지고 있어도 될까요? 아니요, 파세요. 얼마에 샀는데 이거? 이거 얼마에 사셨어요? 제 유튜브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거 큰일 나겠는데? 신용이 싸요. 7.8이에요, 신용이. 신용 쌓이거든. 어디에서 샀는지가 중요해요. 얼마에 샀는지. 일단은 뭐 여기서 샀는지, 여기서 샀는지, 여기에서 샀는지, 아니면은 뭐 여기에서 샀는지, 아니 여기에서 샀는지, 여기에서 샀는지 다 다릅니다. 어디에서 사는 거에 따라서. 얼마에 주고 사셨습니까? 핑퐁 스카이님.
나중에 포탄 맞기 전에 웬만하면은 팔아야 돼요. 웬만하면은. 잘못하면 포탄 맞아. 포탄이란 것은 언제든지 물론 상한가 여기서도 뭐 상한가 치고 미친 짓 하면서 갈 수 있지만 뭐 8,000원 만원 못 갈 이유는 없거든요. 근데 어디에서 사는지가 중요해. 3,000원대 핑퐁 스카이님 혹시 대선 테마주 특강 들으셨습니까? 그러셨나? 아닌 것 같은데? 특강 들으신 분인가? 아닌 것 같은데? 안 들었죠? 3,000원대면 파세요. 내일 그냥 파시면 됩니다. 내일. 네, 100% 먹고 그냥 팔고 나오세요. 네, 아셨죠? 네, 여기서 주고 사셨으니까 그냥 욕심 내려놓으시고 하셔야 됩니다. 이게 8,000원 만원 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서 더블 먹고 더블 먹고요. 다른 종목을 또 물론 여기서 사는 것도 좋지만 이런 데서 살려고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데 사가지고 뭐 200만원 정도 들어갔다면 예를 들어 뭐 300만원치 샀다 그러면 600만원 됐잖아요. 600만원치를 여기서 사가지고 2, 3천만원 이렇게 만들어도 돼요. 예전에 매장되어 있는 부위가 뚝인가 기준이었는데 바뀌어서 이젠 가까운 거 기준이라 공동 개발로 했다가 일본이 일부러 개발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진짜임. 욕해도 말든 사실을 말한 건 상관없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광방님, 제가 대선 테마주를 5번 한 사람인데 그 정치적인 것을 모르겠습니까? 광방님. 저도 정치 갔으면 한 10단은 앞으로 한 10년만 더 하면 10단 찍을 거예요, 아마. 네, 대선 테마주를 5번 한 사람인데 그런 거 족보나 그런 일들을 모르겠습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거지. 그 기업의 펀더멘탈과 상관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 정유주하고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옛날에 뭐 그런 거하고 똑같아. 보물섬 그 있잖아. 옛날 그 뭐야 이름도 기억 안 나는데 바다에 빠져가지고 그 사기극 일으킨 거. 보물섬이라 해가지고 이거 건지면은 막 이거는 수백조가 아니라 뭐 경으로 친다 해가지고 막 투자자들 다 투자받고 잠적하고 도망가고 결국 까보니까 없고. 실체가 없으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 기업의 펀더멘탈과 상관이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그 기업들에 보면은 제가 광물 자원을 보면 아니지, 현대상사를 볼게요. 현대상사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있고 뭐 여러 있습니다. LG상사도 있고. 근데 이 회사들이 주가가 못 가는 이유가 이제 실적을 보잖아요. 실적을 보면 실적이 단순히 떨어져서 못 가는 것도 물론 일부 작용을 하겠죠. 근데 실적이 그렇게 확 떨어진 것도 아닌데 주가는 너무나도 확 떨어졌죠. 이거 왜 그러냐면은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그렇고 LG상사도 그렇고 이거 보세요. 실적이 LG상사도 이렇게 보면 오히려 더 좋아졌거든요. 실적이 LG상사는 더 좋아요. 18년도에 9조 9천억이 나왔는데 19년도 컨센서스가 19년도가 10조 5천억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높았는데 왜 떨어지고 있느냐? 이게 광물 자원이 너무 소문과 찌라시 그게 너무나도 많아요. 이거 뭐 어디 다이아몬드, 천연 LNG 자원 선점해가지고 미얀마라든지 라오스, 태국, 몽골 뭐 이런 데서 제3 어디 외진 곳에 광물 자원을 캔다 하는데 지금까지 그게 제대로 나온 게 없으니까 뭐 조금 해봐야 막 석탄 좀 나오고 가스 조금 나온 걸로 막 이렇게 하니까 그게 그거거든요. 종합상사업체인데.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지금 못 가는 거예요. 이런 회사들이. 그나마 현대상사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남북 경협주로 묶여 있어가지고. 현대상사는 여기 보면 이것도 딱 연결되어 있는데
KCC잖아요. KCC. 정몽혁. 그냥 다 찾아보면 나와. 여러분들 이게 공부를 해보시면 아 이거 뭐 아산그룹이구나. 뭐 어디 그룹이구나. 아 현대차 그룹이구나. 현대 아산그룹이구나. 현대중공업 그룹이구나. 현대그룹은 세 그룹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현대는 단 하나다 하는 것은 무식한 겁니다. 현대차 그룹, 현대중공업 그룹, 현대아산그룹 이 세 개가 딱 나눠져 있어요. 각각 다 다릅니다. 그러면 현대상사가 과연 현대 어디 그룹인가? 아 현대아산그룹이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왜? 남북 경협을 했을 때 가장 수혜를 받는 기업은 현대아산그룹이거든요. 현대아산그룹만이 북한의 지원을 첫 번째로 해줬고 마지막까지 지원을 해준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상사가 저때 폭발적으로 올라간 거예요. 주식을 알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광물자원 그 광물자원이 과연 어떤 게 나오고 어떤 게 실체가 되고 그게 직접적으로 매출액에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끼치지 못하니까 주가가 이 종합상사 업체들 주가들이 다 이렇게 밑으로 하향되는 겁니다. 근데 싸요. 그런데도 싸. 뭐 현대상사도 그렇지만 뭐 LG상사 또 싸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싸요. 주가는 매력적입니다. 사도 된다는 거예요. 일단 싸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해됐다. 여러분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광물자원이 그게 그거야. 어떤 찌라시로 인해서 실체가 없고 찌라시만 자꾸 돌면 그건 가짜야. 가짜예요. 네. 가짜거든. 동남아에 숨겨준 나치당의 보물 찌라시랑 비슷하네요. 저번에 그 보물섬 뭐 어쩌고저쩌고 뭐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 몇 년 전에 2년 전인가? 내가 가짜라고 하니까 자꾸 그 테마주 건들더라고. 시간이 지나면 다 결국은 실체입니다. 실체. 실체예요. 거기에 막 못 매여 있어 버리면은 사람 죽어버리거든 진짜로. 피 말려가지고. 포트폴리오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몰빵을 치면 안 되고. 사실 뭐 나이스 평가 정보 같은 이런 회사들도 좋은 회사거든요. 저는 이런 회사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면은 저도 관심이 있거든요. 저도 회사가 너무 좋아. 이 회사는 저는 이 회사가 8,000원인 때가 오면 물론 지금 살 이유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8,000원대가 오면은 저는 이건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은 심지어 어떤 회사 저는 리노공업이라는 이 회사 있죠. 이 회사는 앞으로 더 올라간다고 봐요. 저는 이 회사는 10만원 이상도 간다고 보거든요. 너무 많이 올라왔잖아. 봐봐. 차트를 보면 이 회사는 못 사. 죽어다 깨어나도 못 사. 이 차트를 보면. 왜? 와, 씨, 이거 뭐 6,000원짜리가 뭐 이렇게 갔으니까 5,000원, 6,000원짜리가 뭐 9만원대까지 갔는데 와, 이거 도저히 이런 건 못 사지. 근데 이런 종목들이 더 갑니다. 10만원, 12만원, 15만원 계속 치고 가는 거예요. 휠라 홀딩스처럼. 이렇게. 지금 꺾이죠? 그럼 저도 이 휠라 홀딩스를 너무나도 관심있게 보고 있거든요. 휠라 홀딩스는 일단 1차적인 이 가격대는 21,000원에서 여기 고가, 상한가 친 이 고가 27,000원 사이거든요. 일단 여기는 일부 한번 들어가 볼만 해요. 그러니까 25,000원 전후는 한번 1차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만 해. 내가 한 종목당 1,000만원치 사겠다 그러면 일단 300만원치 들어가 볼 만합니다. 최소한. 이해되셨죠? 여기 오면은 사도 돼요, 여러분들. 자, 이해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여기 오면 딱 사도 돼. 여기 딱 중간 딱 허리라인 잡고 24,000원. 한 24,000원 정도 오면 이건 진짜 사야 돼. 이런 종목들은. 일단 일부 딱 사보고 이제 2만원은 깨는지 안 깨는지 그것만 보면 돼. 깨면은 또 들어가는 거지. 2만원 깨면. 너무나도 좋은 회사야, 이런 회사들은.
저는 한국의 나이키라고 보고 있어요. 필라가. 근데 이 회사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이런 회사를 사기 싫어합니다. 단순히 많이 떨어졌다고 제가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좋은 기업이었어요. 이때 이 주가가 8만 원대여 이때도 고점 칠 때도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87,900원이지만 이때 당시가 이때 저 8만 원대 가격대여도 회사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8만 원의 가격이 이제 비싸서 좀 부담이 됐다면 지금 2만 원대 왔잖아요. 이건 한 주 살 것을 세 주를 살 수 있거든요. 잘만 하면 그렇잖아요. 한 주 살 것을 세 주를 살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이건 좋은 거지. 근데 개인들은 그걸 몰라. 그냥 내 말 듣고 사. 문제는 이게 이렇게 될 때까지 못 끌고 가요. 절대 못 끌고 갑니다. 절대적으로. 왜? 이거에 속아버립니다. 병동성에 속아요. 공포에 속아버리고 병동성에 이게 휘둘립니다. 시장에 휘둘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호가창 보지 말고 차라리 게임을 해라. 차라리 뭐 놀아라. 그냥 놀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같은 날에 물론 코로나 사회적 거리 두고 뭐 그런 거 있지만 평일에는 그냥 차라리 주식장 보지 말고 그냥 노는 겁니다. 일하고. 그리고 주식을 너무 이렇게 하면 본업에 차질이 생겨요. 우리 특히 뭐 자영업 하신 분들은 차질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월급 받으신 분들도 회사에 업무가 안 돼요. 주식에 너무 이렇게 하면. 이 변동성 때문에, 변동성. 뭐 1년 동안 마이너스 50% 갈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게 나중에 3년, 5년 되면은 플러스 500% 되거든요. 10년 뒤면은 500%막 1000% 그냥 가 있어요. 종목들이. 10년, 20년 지나면 하나의 점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이거 하루 이틀, 일주, 이주, 이거에 다 무너지는 거야, 이거에. 그러니까, 최근에 바이오 종목인 진 매트리스 이런 종목들도 저도 못 먹잖아요. 저도 못 먹잖아. 내가 시타델 사람은 그래도 먹긴 먹었지. 뭐 몇 프로 조금. 근데 내가 공개 방송에서 진 매트리스 뭐 김수옥 씨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서 그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결국 다 날아갑니다. 다 날아가요. 진원생명과 줬는데도 다 날아간다. 오늘 여정님 들어왔나? 안 들어왔네? 그러니까 여기 시타델인 사람이 여기서 샀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 좆된 것 같습니다. 그랬잖아요. 그쵸? 알파벳님 여기서 샀는데 저 좆된 것 같습니다. 단톡방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뭐라 그랬어? 내가 여정님이라면은 뭐 방송에서도 그랬지. 내가 만약에 여정님이 만약에 여기서 샀다 그랬다면 나는 여정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거다. 차라리 상장 폐지를 맞아라. 맞을 때까지 들고 가라. 상장 폐지 안 맞았지? 들고 가는 거야. 이거거든. 재무 안 좋고 유상증자까지 하는데 갈 줄 몰랐어요. 근데 왜 샀어? 핑계지. 핑계대지 말어. 재무 안 좋고 유상증자까지 했는데 재무 안 좋은데 이거 왜 샀냐고. 이거 노리고 산 거 아니야. 이거 노리고. 그럼 들고 가야지. 떠먹여줬는데 못 먹네. 밥을 진수성찬 30척 차려놓고 그걸 떠먹여줬는데 그걸 치워버린 거지. 먹기 싫다고. 2 플러스 한우였는데. 그냥 그 비유까지 했는데 여정님이 만약에 샀다. 여정님이 여기서 사가지고 겸손님 저 여기서 샀는데 좆됐어요. 뭐 처물려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상장 폐지 맞아라. 그럼 여기서 팔더라고. 알파비님이 뭐 이런 데서 조금 뭐 본전 수익하고 뭐 본전하고 팔더라고. 대부분. 결국 유상증자 속임수 주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주식 참 이게 주식이 사실
예술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 병동성에 속은 거야. 병동성에. 이게 여기에 다 무너지는 거지. 여기에. 야, 오늘날 야 주식을 3년을 지금까지 3년을 했는데 50%짜리 수익 하나 못 먹었다면 그건 사람 아니지 사실. 주식을 그동안 5년을 했는데 내가 50% 100%짜리 수익 하나도 못 내봤다면 그건 사람 아니거든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왜냐면 이때 다 치고 갔거든. 이때 웬만한 종목들은 다 치고 갔어. 근데 다 팔아버리니까 이때 진짜 떼돈 벌었는데 이때 우리 VIP 분들 완전 떼돈 벌었어요. 이때 여기서 질러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이거 올라오면 또 떼돈 벌지. 소나타 살 돈으로 주식 샀더니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벤틀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3, 4년보다 지금의 시청자들의 그 금융 수준이나 어떤 멘탈이라든지 철학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2017년도 그러니까 2016년도 당시보다 오늘날 여러분들의 그 수준 자체가 금융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때 시청자들보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강조를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주식으로 과거에 5천만 원의 손실이 났던 5억이 손실이 났던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5천, 5억을 벌 수 있습니다. 1,000만 원만 손에 쥐고 있다도 500만 원, 1,000만 원만 손에 쥐고 있고 투자를 했다면 앞으로 5천에서 5억 이거 버는 거예요. 그걸 한 번에 먹으려고 하지 말고 차근차근 하나씩 복리로 해결해 나가시는 겁니다. 절대 조급하면 안 돼요. 절대 조급하면 안 됩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천천히 하는 겁니다. 천천히 해야지 빨리 다가옵니다. 그냥 내려놓기가 힘들거든요. 인간의 본성은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 말은 하는데 본성 자체가 태어나면서 욕심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다 포기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이제 포기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계속 나와요. 내가 10,000원에 추천했어. 극단적으로 5,000원 막 그렇게 5,000원 4,000원 떨어졌어. 나중에 5만원 10만원 가 있잖아. 자 들고 있는 사람은 1번 하면 아무도 없어. 진짜로 이건 진짜야. 저거 한번 해볼까? 맛배기로 한번 해볼까요? 다나와 들고 있는 사람들 1번 아무도 없다니까. 다나와를 제가 여기서 추천했거든요. 이거 들고 계신 분 1번 아무도 없지. 왜 겸손이 3년, 5년, 10년, 20년을 강조하는지 이겁니다. 워렌 버핏하고 똑같이 하면 돼요. 워렌 버핏의 철학을 가지고 그 우리나라에 맞는 세계에 맞는 그런 기업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또 하나 잠깐 해볼까요? 나 이거 인정할 수 있다. JYP 이거 공개방송과 VIP 추천 종목입니다. 나 여기서 추천했거든. 자 겸손은 4,200원에서 4,300원대 추천했거든요. 이거 샀다. 들고 있다. 1번 여기까지 수익 봤었다. 조용하죠? 그러니까 우리 VIP 분들 공개방송에서 제가 종목 퍼준다고 해도 불만 갖지 마세요. 어차피 못 들고 가요. 농담 아니라 못 들고 간다니까. 삼성전자 지금 사도 되나요? 네 사도 됩니다. 좋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사는 거죠. 계속 사 모으세요. 어차피 삼성전자 5년 10년 20년 못 들고 갑니다. 기분 나쁘죠? 들고 가시면 됩니다. 보란듯이 저한테 보여주셔도 되지만 본인 스스로한테 인정만 하시면 됩니다. 스스로에게 저 좋다고 하겠습니까? 제가 그 마스크 테마주도 팔지 말아야 했는데 다 팔잖아.
아, 파밍님 마스크 테마주 그 들고 있나? 들고 있으면 1번 한번 눌러주세요. 1번. 그거 다 팔던데? 그러니까 FNF를 여기서 추천했는데도 다 팔잖아. FNF를 이런 데서. 그래, 저 봐, 들고 있잖아. 다 팔더라고. 이거 한 3명? 한 3명 빼고는 다 팔더라고. 네, 이왕 이렇게 된 거 뭐, 네, 역사적인 수익 한번 또 뽑아내야지. 파밍님, 그렇죠. 역사적인 수익 뽑아내야지. 내가 볼 때, 마스크 테마주 중에, 이번에 마스크 테마주 및, 그런, 이제 시즌이 한번 터졌는데, 나 이거 클린앤사이언스처럼 이렇게 올라갈걸? 이거 이렇게 올라갈걸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왜? 실체가 있으니까. 실체가 있으니까. 진짜 마스크를 만드니까. 진짜 백신을 만드니까. 시젠도 진짜 백신을 만드니까 대통령까지도 방문하고, 대통령 방문했을 때가 딱 고점이잖아. 주식 진짜 쉽거든. 대통령 방문했는데 시젠을 사고 있는 거야. 미치는 거지. 대통령 방문 딱 했을 때가 주가 고점 칠 때거든. 대선 테마주도 마찬가지야. 대선 2022년도 4월까지 무식하게 들고 있어. 발표 날 때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아작나는 거지. 이것처럼. 반기문주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그랬는데 하더라고. 반기문주 안 됩니다. 반기문 안 됩니다. 그랬는데 반기문 하더라고. 이 새끼야, 너는 그러면은 문재인 외쳐라. 나는 반기문이다. 그렇게 한다니까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주식을. 제가 박근혜 테마주도 하고 이명박 테마주도 하거든요. 과거에. 문재인 테마주도 했었고. 전 그렇습니다. 안 가려요. 안철수 테마주도 했었고. KMW는 장기적으로는 좋아요. KMW는요. 그거 좀 물려 계시면 들고 계셔도 돼요. KMW 좋은 회사니까. 이런 거는 진짜로 조심이 아니라 안 하셔야 됩니다. 이 회사는요, 지금 좀 조정을 받았는데 장기적으로 이 회사는 더 뻗어나갈 수 있는 회사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주가를 보면은 7만원까지는 아무 이상 없이 다시 올라갑니다. 근데 제가 KMW는 못 잡았습니다. 제가 이런 데서 드렸어야 되는데 미처 이거를 발견을 못했어요. 다른 거 보니라고. 제가 KMW도 이거 잡아놨으면은 이거 한 15배 터졌을 건데 20배, 20배네 20배. 사실 JYP가 저렇게 갔어야 되는데 JYP 4,000원, 4,200원에 잡아놔가지고 JYP가 제가 여기서 추천했으니까 우리 VIP 추천 종목이 그러면 이거 갔었어야 되거든. 8만원, 10만원까지. 조금 아쉽더라고. 근데 가요 저거. 근데 갑니다. 이것도 잘 사놓으면 좋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데서 사놨기 때문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타격이 없죠. 왜냐면 물론 수익률을 만약에 안 팔았다면 수익률을 좀 반납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200%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0% 수익이니까 이거 만약에 이렇게 왔다리 갔다가 이거 또 이렇게 가면은 인생 역전 시나리오 나오거든요. 10배 터지니까. 물론 키스트 회사도 잘 올라갔는데 저때 질문을 제가 기억나는 게 15년도 16년도도 그랬는데 16년도에 키스트 사는 거 어떨까요?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방송 중에. 그래서 키스트도 배용준은 언제적 배용준이겠습니까? 키스트를 사지 말고 저라면은 JYP를 좀 이렇게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여태 당시 16년도 당시에. 물론 퀘이스트도 뭐 거의 뭐 더블까지는 아니더라도 60% 정도는 수익이 났어요. 근데 JYP는 그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4,200~300원에 사놨다면 제 방송을 듣고 여기서 이렇게 사놨다면은 그렇습니다. 제가 썰 하나 또 풀어드릴까? 여러분들 제 방송을 보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볼 수도 있겠죠. 요즘 유튜브 잘 올라가니까 조회수가 요즘 막 어마어마하잖아. 내 방송 뭐 자료 다 있는데 아프리카 방송에 다 제 방송 자료는 다 있어요. 과거에 몇 년 전 다 그런 게 뭘 얘기했었고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얘기했었고 부산 광복점에서 그 저랑 만나신 분이 있잖아요. 광복점 그 몇 층이었지? 롯데백화점 8층이었나? 10층 그 커피숍에서 저랑 직접 만나신 분 2016년도에 제가 그 썰이 있거든요. 그분이 그 어디 그 농협 다니시는데 농협 여기까진 얘기하면은 알 거야. 농협 다니시는데 제가 롯데백화점 광복점에서 16년도 당시에 직접 만났습니다. 왜 만났냐면은 JYP를 추천받았거든. JYP를 가지고 있는 걸 내 두 눈으로 직접 봤어. 그리고 나만 본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여자친구까지도 같이 불러가지고 같이 봤거든. 아마 같이 봤어. 저 JYP 샀다고. 제가 금액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네, 이거 주식 썰이 제가 이거 오프라인에서도 말 안 한 거거든요. 갑자기 생각나서 그래 JYP가. 예전에도 뭐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내가 얼마치 샀다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분의 자존심을 위해서. 근데 얘기할 건 해야 돼. 내가 썰 안 푼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 방송 보는 사람들 내가 기분 나쁠까봐 얘기 안 하지. 내가 입 한번 딱 터는 순간 그냥 막 호응이 엄청나게 높아. 한 놈은 죽지. 나머지 수백 명 사람들은 우와 막 그러지.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분명히 내 두 눈으로 그렇죠. 전에 들었죠. 4,000원대 샀어. 4,000 초반에 분명히 내 두 눈으로 봤거든. 이 두 눈으로 교수님 제가 이거 샀습니다 하면서 이거 진짜 어떻게 들고 갈까요? 내가 그걸 왜 기억하냐면 아니다 이거는 이제 VIP 방송에서 해야 되겠다. 그 사람 또 이름이 나오니까 아무튼 그걸 봤는데 적지 않는 금액을 사셨습니다. 근데 몰빵은 안 하셨어요. 몰빵은 안 했고 근데 비중이 좀 많았어. 거의 50% 가까이 됐어요. 비중이. 전체 투자 금액의 비중이 JYP 엔터테인먼트에 50% 가까이 돼 있었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자, 이거 계속 들고 갈 거예요. 그러더라고. 거의 이제 수익이 뭐 조금 이렇게 난 상태에서 계속 들고 가야죠. 박진영 대단한 사람입니다. 프로 중에 프로예요. 제가 얼굴 대놓고 얘기했거든. 들고 가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 들고 가야 됩니다. 3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이거 들고 가야. 이거 포텐셜 터진다고. 터지면 5배 10배 올라간다. 올라갔거든. 올라갔어. 올라갔잖아요. 5배 10배 올라갈 것이다. 올라갔잖아. 그 사람 들고 있었을까? 그 사람이 과연 들고 있었을까? 여자친구도 데리고 와가지고 여자친구분도 이쁘시더라고. 능력이 좋은지 이쁘더라고. 여자친구분이 나이도 어리고 이뻤어. 될까? 가지고 있었을까? 그건 여러분들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그분은 지금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아마 없을 거예요. 있으면 연락 한번 주세요. 있으면 그 JYP 엔터테인먼트
광복점 롯데백화점에서 저 만나신 분 그 한번 연락 한번 주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신 차려야지. 쪽팔려 하지 말고.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 자, 잘 들었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위스턴 처칠이 그랬습니다. 독일군의 그런 폭격기 정찰기를 보고 당장 우리는 절대 지지 않아, 절대 지지 않아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강당에서 대중들에게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아주 짧았죠. 짧고 굵게 끝났어요. 마지막 강연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마이크 잡고 그거 딱 내려놓고 내려갔습니다. 마이크 딱 잡고 마이크를 내려놓고 강단에서 내려갔어요. 마지막 연설이었습니다. 그게 사회자가 막 분위기 띄우고 막 이제 마이크 넘겨줬는데 딱 그거 한마디 하고 내려갔어요. 그 모든 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포기하지 마세요. 뭐 주식을 떠나서 다른 거라든지 내가 지금 삶이 좀 힘들더라도 삶이 좀 고달프더라도 내 인생이 막막하더라도 결국 사람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시기에 따라서 꽃피는 그 때가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성공하는 그 시기 때는요 다 달라요. 단 긍정적인 사고방식, 실패 요인을 외부로 찾지 말고 나로부터 찾으면은 굉장히 편안하고 쉬워져요. 그 다음에는 쉬워집니다. 외부로 돌리지 마세요. 외부. 모든 원인과 과정과 결과는 나로부터 시작되고 나로부터 진행되고 나로부터 끝납니다. 모든 선택은 바로 우리 시청자들이 하는 겁니다. 주식을 살까 말까 결국 선택이죠. 주식을 계속 가져갈까? 아니가 좀 이건 매도하고 딴 거 살까? 이거 10% 수익 났는데 팔까? 20% 수익 났는데 팔까? 팔고 일단 현금 보유할까? 아니야, 계속 들고 있어가지고 100% 200% 수익 먹을까? 이거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최종 선택인데 저는 강조를 했죠. 주식은 사고 파는 게 아니다. 사서 모아가는 것이다. 그렇죠. 네, 매도했어요, 그분이. 관망님이 기억하시네요. 그러니까 저렇게 오래되신 분들이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안 팔아야 되거든. 그런 사례를 들었을 때 나는 절대로 팔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차트를 보면 어떤 차트든 간에 밑으로 막 이렇게 밀리는 차트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시노패스 뭐야 이거 시노패스 올라가 버렸네. 시노패스 말고 계속 밑으로 흘러내리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요즘 그런 종목들을 이런 CJ ENM 같이 CJ가 요즘 CJ 그룹주들이 안 좋잖아요. 이렇게 계속 밀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럴 때는 거들떠 보지 않거든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때였어요. 이제서야 이제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거들떠 보는 거죠. 또 이렇게 폭락할 때는 단기 급락할 때는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올라갈 때 이때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빠지면 마이너스 70% 40만원 사가지고 10만원 되면 마이너스 70%막 왔다 갔다 하죠. 주식은 역시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식은 싸게 사서 비쌀 때 파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진짜 그런 거예요. 넷마블을 보더라도 넷마블이 이렇게 떨어졌죠. 자, 시간이 지나서 이럴 때는 거들떠 보지도 않거든요. 이렇게 떨어질 때. 이럴 때는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왜 이렇게 더 떨어질 것 같거든. 8만원, 7만원, 6만원, 5만원. 그 이하까지도. 뭐 5만원 간 게 뭐가 중요합니까? 어차피 위로 가는데. 여러분들 안 그래요? 그러니까 주식을 계속 사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저 위에서 팔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 다시 한번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야, 오늘 종목들 좋은 종목들 나오네 오늘. 아니, 이런 게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빨리빨리 캐치를 하는 거야. 내가 이걸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게 좋다고 하는 건지 나쁘게 얘기한 건지 그걸 빨리 파악을 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고 주말 동안
잘 보내셨고, 내일이 한 주 시작입니다. 내일장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상황은 계속 좋아집니다. 네, HLB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번에도 물어보지 핑퐁 않았나? 스카이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저번에도 물어봤잖아, 스카이님. 핑퐁 스카이, 아니, 핑퐁 스카이, 하늘 스카이, 같은 스카이님이네요. 네, 핑퐁님 50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핑퐁님. 네, 내일도 네, 봅시다. HLB는 좀 들고 계셔보세요. 일단 이슈가 살아있으니까 들고 계시고, 물려있으면 들고 있고, 좀 수익이 난 상태면 뭐 20만원 가더라도 그냥 매도해야 돼요. 이거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나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어. 진짜로. 난 진짜 이 부탁인데, 나 제발 좀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 회사가 그렇게 좋았으면은 진양곤 씨가 왜 지분율이 9%밖에 없지? 33%가 있어야 되는데. 지분율이 이렇게 좋은 회사가 자신 있고, 우린 백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자신 있으면은, 바이오에 자신 있으면 자기 지분율을 최소한 경영과 방어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33%, 나 같으면 33%, 50% 가져 있겠네. 내가 그러니까 신라젠 하지 말라는 거야. 이게 또 마찬가지야. 물론 이러한 종목들이 미친 척하고 20만원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다른 데에서 2배, 3배, 5배 먹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종목을 사가지고. 이런 다나와 같은 이런 종목들 사서, 그렇죠, 이런 종목들을 발굴해내가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사가지고 들고 가시면 돼요. 계속 이런 종목들을 사야지, 저런 종목들 HLB 같은 거 사서는 안 된다. 큰일 나십니다. 먹더라도 다 토해냅니다. 먹은 거 다 토해내요. 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하시면 인생 망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겸손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바이오 종목은 좀 좋은 회사들 많이 있으니까 다른 바이오 종목 찾아보세요. 예, 실적 너무 안 좋습니다. 네, 5년 연속 적자예요. 예, 하지 마세요, 이거는. 네, 고생하셨어요, 여러분들. 들어가십시오. 내일 뵐게요. 네. 유빈님, 파밍님, 광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톱바님, 계단골님, 알파벳님, 네, 핑퐁 스카이님, 네, 양정님 고생하셨고요. 나나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빈님 수고하셨어요. 이천님, 네, 싸움수님, 드라님, 까리파님 고생하셨습니다. 파리님, 내일 봐요. 동키님, 네, 내일 봅시다. 네,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세요.